IMF 총재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세계 금융 안정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IMF 귀신들이죠. 총재 경고인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발 은행 위기가 뱅크데믹이라고 하죠. 뱅크는 이제 은행이고요, 영어로. 그리고 팬데믹. 그래서 펜을 빼고 데믹. 그래서 뱅크데믹.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세계 주요국을 잇따라 강타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과 그리고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 매각 등 주요 은행 위기를 거론하며 선진국들 조치가 시장 긴장을 완화했지만 부채 수준이 워낙 높아서 금융 안정성 위험은 커져 있다. 아마도 이 두 개가 아니고 더 위험한 일들을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매파 발언을 연이어 날리는 사람이죠. 닐 카시카리는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미국 은행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 계속 이어집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최근 은행권 위기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침체 가까워지는 건 확실시 된다. 확실시 침체 다음에 뭐죠? 대공황입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무섭죠. 얘기 안 합니다. 아직 불확실한 건 이번 은행권 스트레스가 광범위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둔화시킬지 여부라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처음에 3개월 빠삭하게 지켜보며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막바지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박미TV의 박미 이야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클 바. 어저께 상원위원회 가서 이제 청문회 갔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연준 제롬 파월이 상원, 하원, 청문회에 가가지고 랄랄랄랄라 얘기하다가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해가지고 얼굴이 벙 쪄가지고 슬픈 얼굴. 왜 자꾸 제롬 파월한테 왜 그래 미스터 파월. 정말 갑자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든이 쳐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제롬은 뭐 박수 치며 금방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이 경제 이거 힘듭니다. 자,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부 위원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관련해서는요. 실리콘밸리 파산은 부실 관리의 교과서적인 사례였다. 그래서 SVB니 실리콘밸리 이 파산은 이자율과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고 은행에서 못한 거죠. 욕심을 부리고 까불고 은행이 이렇게 높이 올라갈 줄 몰랐죠. 지들도. 그래서 여기저기 뿌린 돈들 회수해봤자 뱅크런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파괴적인 뱅크런 사태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기술 그리고 벤처은행으로 급성장한 SVB가 장기 채권 투자를 하면서 이자율 리스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채무 리스크를 관리하는데도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은행은 문제 해결을 너무 오래 지체했고 아이러니하게도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뒤늦은 조치가 뱅크런 사태를 이야기했다. 발빨라야 됩니다. 은행들은 발빨라요. 왜? 이거 구에 은행에 돈 노는 사람 뭐 아주 대단하죠. 아주 정보도 대단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발을 몇 번 딱 때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돈을 잘 챙길 수 있죠.
그래서 그는 SVB 파산에 따른 영향은 광범위하고 더 큰 은행 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금보험 보호 대상이 아닌 예금주들이 자기 예금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은 미국 상업은행의 안정과 건전성 전반에 대한 의문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연준에서 SVB 파산 사태와 관련한 감독 규제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 직업을 이끌고 있고요. 우리는 연준의 감독이 은행의 급성장과 취약성에 대해 적합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행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파산 원인이 됐던 리스크에 대해 은행이 더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은행들 이제 뒷근육으로 얼렁뚱땅 이렇게 사바사부 하는 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매파 발언을 하는 제임스 블로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 커진 금융 스트레스 정책 도구로 억제 가능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블러드 총재 제임스 블러드죠. 아주 매파 발언으로 세인트루이스 여는 간행물회를 통해서 내 생각에는 지속적이며 적절한 거시 건전성 정책은 현재 환경의 금융 스트레스를 포함할 수 있고 동시에 적절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계속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좀 어렵습니까? 말하자면 최근 은행의 파산과 혼란 여파로 금융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했는가 이것에 대해 평가 자기가 했다. 당국은 거시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위해 2007년, 2009년 기억나시죠? 리먼 사태 때 금융위기에 대응해 개발되거나 활용됐던 도구 중 일부를 사용했다. 똑같은 법칙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시에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도 돼 있다. 아마도 지금의 바이든 정권이 당시에 부통령이었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오바마가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반복해서 이제 지금 취하고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한번 거쳤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이번에 행동을 해서 SVB 이런 사건도 이렇게 파산은 했지만은 퍼시픽 또 다른 은행,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은행은 조금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좀 나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임스 블러드는 0.25 이번에 이 SVB 파산이 됐는데도 연준에서 3월에 0.25라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아마도 잘 진행이 이제 됐고 그것에 대한 이제 마무리가 좀 순조롭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쪽으로 연준은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결과적으로 소비의 나라, 돈을 써야 이렇게 GDP를 유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이제 효과적으로 더 많은 금리 인상 계속 이어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강력한 경제를 배경으로 연말 금리 전망 5.6까지 또 한번 강하게 매파 발언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센 발언이죠. 5% 지금 힘이 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5%가 아닌 5.6 연말 금리 전망 또 한번 올려서 5.6까지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제롬 파월한테 공격을 하고 있는 월가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월가를 비롯한 이제 정권 쪽에 뭐 공화당이라든가 뭐 민주당에서도 여러 이렇게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이렇게 은행이 파산하고 기업이 막 그냥 망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고용도 지금 큰 회사에서는 뭐 디즈니가 7,000명을 또 이렇게 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직으로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경기 침체가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겁을 주고 지금 굉장히 연준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월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이런 모습을 제롬 파월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벗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 굉장히 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시장이 번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것을 한 방에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헛소리 말아라 잘라버린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블룸버그 통신의 인터뷰 내용인데, 웨이 리 수석 투자 전략가입니다. 블랙록 투자 연구소 전략가는 한 명이 아니고 전략가들입니다. 주간 고객 노트를 통해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중앙은행이 서둘러 경제를 구제하는 것은 오래된 교본이다, 교과서 내용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춘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춘다. 경기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그런 말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블랙록 전략가들은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 은행들이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도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 행보를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이미 분명히 한 상태다. 가장 먼저 금리 결정에 나선 중앙은행 22 유럽은행이었고요. 금리를 0.5 기준금리 빅스텝을 밟아버렸죠. 그리고 영국, 그리고 영란은행, 그리고 스위스 은행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망했는데도 뭐 UBS 은행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없어졌으니까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없어졌으니까 거의 끝난 거죠. 이랬는데도 금리를 0.5 밟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준은 더 조심스러운 정책 움직임을 보이는 단계에 진입을 했고, 싸움은 약해졌지만 금리 인하는 여전히 없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블랙록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너무 확신하고 있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월가에서부터 말을 끄집어내서 지금 유행처럼 내뱉고 있죠. 물가 영동 채권 선호, 선진국 주식 비중 축소, 이런 포지션들을 이렇게 약간의 지지를 하면서 이런 것에 뭐 투자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없다.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선을 그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